한 번 만난 고객을 20년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한가인 원장님의 노하우. 지금도 사실 새로 만나는 고객님들이 이틀에 한 번 꼴은 있어요. 그 손님들 만날 때마다 지금도 긴장돼요. 설렘 반, 긴장 반이 되거든요. 근데 감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좀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물어보면 돼.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보다 좀 많이 바뀌길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 있는 디자인에서 좀 제가 예쁘게 수정해드리길 원하세요? 이 질문 딱 하나만 하면 좀 수술 잘 풀리더라고요. 선택할 수 있게끔 질문을 주거든요. 머리를 얼마나 잘라드릴까요? 오늘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이거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손님으로 항상 미용실을 가는데요. 그 디자이너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너무 어려워요. 내가 머리를 어떻게 자르려고 왔지? 디자이너인 저도 어려운데 고객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렵지 않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머리가 좀 스타일이 많이 바뀌를 원하시는지, 지금 이대로의 스타일에서 어느 정도 수정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을 때의 또 길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오늘 좀 바꿔보고 싶어서 그냥 상담 받아보러 왔는데 라고 대답을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이제 파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뭐 두상부터 머리 모질의 결, 텍스처, 모류의 방향, 목선, 턱선, 어깨의 넓이,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고 제가 봤을 때 고객님의 분위기가 되게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느낌이신데 오늘 제가 머리를 해드리고 난 후에 도도한 느낌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리시면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길 원하시는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늘 질문을 선택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주고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선택을 하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또 두 가지를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대답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 스무고개 같은 대화를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중간중간의 리액션과 호응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하죠.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의 두상과 모질, 텍스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절대 모르는 게 저희 헤어라서 늘 만져보고 들춰보고 정중하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럼 고객님 제가 머리를 짧게 하시려면 두상 패턴이 너무 중요해서 잠깐 먼저 볼게요 하고 실제로 눈을 감고 그러진 않지만 많이 스킨십하고 만져보는 편이에요. 확실히 또 그렇게 해야 모발이 어디에 더 많이 뭉쳐있고 어디에 굉장히 좀 모발이 빈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모발의 두께와 쉐입에 따라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해결을 하죠. 문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고객님들과 스킨십 질문. 그러면 재방문 하셨을 때 그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또 기록에서 상황 대응이 나오겠죠. 무조건 상담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그 전에 오셨던 기록을 다시 보고 고객을 맞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전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멋있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머리 이렇게 해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고객은 사실 다 까먹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맞다, 저 머리 좋았어요가 나와요. 좋았으니까 다시 왔겠죠. 지금 마음에 들었으니까 다시 오셨을 거예요. 그 말을 입에서 꼭 들어야 돼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맞다, 이 선생님이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한 달 동안 편했구나. 내가 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머리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다 라는 생각을 알아서 하실 수 있게끔 머리 편했어요,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입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해요. 고객이 어떤 매력을 보고 한가인 원장님을 찾아볼까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일을 하는 저의 모습과 일을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과 대하는 어떤 말투와 일할 때의 모습의 저는 굉장히 다른 분류라고 생각을 하고, 미용실 안에만 딱 들어오면 싹 나는 프로다, 난 멋있는 디자이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디자이너 4, 5년 차 때까지 힘이 막 들어가 있었다는 느낌? 나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래 나와 이 일하는 나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점점 허물어지는 그 순간 나는 일할 때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까? 내가 편하면 고객님들도 더 편안하게 나를 대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 적정선의 부분의 경계선을 허물려고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냥 제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이 힘과 밝은 에너지를 다 꺼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눌 때. 네, 그것도 뭐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그대로. 아, 옛날에는 힘이 많이 들어갔다면 네. 지금은 그냥 원장님 그러니까 모습 머리를 그대로. 많이 썼죠, 뭔가. 옛날에. 네.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꼭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인사할 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죠. 그걸 하루 동안 다 채우는 게 항상 목표였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해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많이 노력하지 않고 제 본 모습을 보여줘도 사랑해 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허물려고 했을 때 미용실이라는 샵 안에서 저는 굉장히 제일 편안하거든요. 출근했을 때 제일 편해요. 일할 때 가장 스트레스가 없고 가장 평온한 상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 후부터 일하는 곳이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아, 완전. 일을 하는 그 순간에 하루 종일이 평온해져 버리니까 손님들도 일을 하는 저의 모습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으시고 에너지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손님들 보고 계신가요? 한가인 원장님 고객님들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스타일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원장님 고객님들은 다 몰라. 물어봐야 되는데.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니즈 없이 찾아오는 방법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 다들 그렇지 않고 원하는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분류로 크게 나누잖아요. 저는 첫 대면을 할 때 맞춰서 디자인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었을 경우에 원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요, 머리를 짧게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데 이분은 머리가 짧은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근데 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설명이 한다고 해서 다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왜라는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대신에 팩트를 이야기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 게 전혀 없으신 고객님들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고객님 진짜 편하고 정말 남달라지실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것 또한 기분 좋게 이 사람이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의 선택은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헤어 디자인과 룩을 담당하는 디자이너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추천을 선택하고 말고는 고객이 할 테니 던져드리면 오늘 당장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하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다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게 3번째 방문이 됐을 때는 글쎄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게 4번째 방법이 됐을 때는 전 잘 몰라요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잘 몰라요. 네, 전 잘 몰라요. 일단 시간을 내고 그냥 오시는 거지 사실 와서 뭘 해야 될지는 본인이 결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사실 고객님들은 스트레스예요. 내가 미용실 가기 전에 이런 머리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머리 해야 되는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사실 비율적으로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덜어드리고 디자이너답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 전에 했었던 디자인에 대해서 연결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드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뭔가 이슈가 있는 상황, 뭐 계절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옷의 컬러도 바뀌고 소재도 바뀌니까, 또는 뭐 이분이 사회적인 승진을 하셨다든지 모든 이슈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상황과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을 늘 준비하고 있어요. 2가지 디자인으로. 그 많은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록을 당연히 많이 했죠. 어렸을 때부터 오늘 오신 고객님들의 모두 기록을 하고 이 사람의 특징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오시기 전에 또는 오셔야 되는 때에 다시 한번 그 기록을 1달 전, 2달 전 걸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그러니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저는 쓰는 것보다 다시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죠?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라져요. 쓰는 거는 아예 쓰지 않은 것보다 1-20%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당연히 전 기억으로 잊혀지는 거잖아요. 2달 정도 턴이 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고 3주에 한 번씩 오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해외에 사시는 고객님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한 1년치 자체를 계속 되돌아본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을 4년 넘게 했어요. 사람은 정말 기억해주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내성적이고 진짜 부끄러움 많으시는 고객님들도 사실 고객님이랑 그때 나눴었던
대화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잘 컨트롤 해드리면 편안하실 것 같아요 라고 넌지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님은 저한테 표현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재방문으로 표현을 해주시거나 소개로 표현을 해주시거나 그런 경우 누구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억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기록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하세요? 사실 개월 단위로 되면은 되게 많잖아요. 고객을 기록해놓고 다시 되돌아봐서 확인을 했었던 거는